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이제 계속 최고점을 찍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박스피라는 이 오명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제 좀 탈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또 다른 쪽에서는 단기 고점이다, 다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뭐 계속 큰 맥락은 같은 얘기인데요. 그 지금 돈을 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11월 초에 미국의 대선이 끝났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잡음은 있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바이든 이 당선자가 됐다라고 봤을 때 시장 그런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좀 더 확장적인 재정 정책에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앞으로 추세적으로 나타날 거다. 그런 관점에서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이 지금 다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이 기축 통화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면 나머지 통화는 강해진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기축 통화국이 아닌 이 신흥국, 우리나라나 뭐 위안화나 뭐 최근에 좀 신흥국 중에서도 좀 어려웠던 나라들, 터키,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통화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해외 쪽으로 좀 달러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른 통화를 내가 이제 투자를 더 확대를 해야 내 자산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11월 5일 이후에 오늘까지 지금 11일째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면서 지금 5조 원 이상의 누적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힘으로 지금 이 박스피를 탈출하고 있다라는 관점. 그렇다고 하면 이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풀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장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근에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요. 보통 일본의 이 니케이는 이 환율과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약세일 때 장이 올라가고 엔화가 강세일 때는 장이 떨어지는 좀 특성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달러 인덱스 약세 때문에 일본 엔화가 달러 이제 엔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10엔대에서 103엔까지 달러가 이제 엔화가 강해졌어요. 그러면 장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일본 장도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보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포인트는 바로 이 실물로 갈 수 없는 돈이 지금 각국의 이 자산 시장으로 돈이 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실물로 갈 수 없는 돈이 자꾸 이런 그 이외의 나머지 자산 시장으로 빠르게 돈이 흡수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수혜를 지금 보고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산 종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거든요. 네. 그 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 전 세계 1위, 2위의 회사들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로벌 자금들이 가장 먼저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이 두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이제 10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들이 또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앞으로 상당히 계속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시총 1위, 2위 기업이 그렇게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으로 이제 올라간다면 당연히 지수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삼성전자도 정말 엄청났었잖아요. 네. 시장의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를 발표했었는데, 그러나 어쨌든 주가는 떨어졌죠. 네. 발표하고. 근데 이제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이유,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달러 약세, 네. 원화 강세, 네. 이것 때문에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어떤 자금들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런 자금의 성격은 보통 단타, 투기 자금들 아닌가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나 이런 신흥국으로 왔을 때 이 부분은 이제 환율, 그러니까 최소한 환율로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득을 볼 수 있는 환경, 이 환경 속에서 이제 돈이 오는 거거든요. 그 돈이 오는 것도 대만 같은 경우는 TSMC 이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시장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TSMC 주가가 계속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확실한 기업들에게는 확실한 기업들이 미국 아닌 그 이외에 있는 회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자금이 이제 지금 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것이 뭐 LG화학, 2차 전지의 뭐 양대 산맥인 이제 LG화학에도 지금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앞으로도 굉장히 이 커갈 수 있는 산업의 리딩 기업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들어오는 이유가 그냥 환차익뿐만이 아니라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보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 단순히 환 차익을 보려고 들어오는 스마트 자금이라고 하면 그런 패시브적으로 이제 시장을 사는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오는 움직임은 이 시장을 사는 움직임이 아니라 액티브 자금, 그러니까 그 종목을 사는 그런 움직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조 원의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3.5조 원이 이 두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체 증시에서 포지션은 약 30%, 우리나라 코스피 대비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5조 원을 샀으면 한 1조 5천 정도 들어오면 패시브 자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3.5조 원이나 들어왔다는 거는 이거는 그런 자금이 아니라 액티브 자금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내년도에 대한 그 경제 회복 전망을 좀 밝게 갖고 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이벤트적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일단 뭐 손정희 회장님처럼 뭐 굉장히 앞으로 힘들게 보는, 그리고 파월 의장도 사실 당장 지금 백신 개발한 거 다 좋다. 근데 그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를 제대로 주려면 내년 최소한 하반기는 가야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안에 지금부터 앞으로, 그러니까 6개월에서 그냥 8개월이겠죠. 이 6개월, 8개월이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파월 의장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고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통화 정책은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꾸 재정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파월 의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통화 정책인데,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 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정치권에서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근데 그 답답함을 넘어서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나래도 12월 달에 추가로 뭘 더 해야 되겠다라는 언급을 어제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물론 당장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지만, 이 백신과 치료제가 어느 정도 하방을 보장한다면 오히려 빠졌을 때가 기회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단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들어오는 그 이후에는 그 앞으로 지속적인 이 자산 시장의 버블 현상, 그렇죠. 혹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전략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그동안 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겠다 뭐 이러면서 상당히 한국의 위협적인, 삼성전자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처럼 보였으나 어쨌건 이제 허무하게 끝났죠. 더군다나 이번에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그 뭐 화웨이를 비롯한 뭐 반도체 기업들 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 중국의 칭화 유니그룹, 이 여기도 뭐 지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중국의 그 반도체 상황은? 일단 이제 향후에 이제 5G 시대에 이제 뭐 안보, 보안, 그리고 경제, 이 부분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의 이 큰 어떻게 보면은 그 패권을 잡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이번에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그걸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이제 미국이 이제 1대 강국이 되면서, 초강대국이 되면서 그 2위의 위치에 올라가는 나라들을 과거에 보면은 다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다 이제 뭉개는 전략을 취했잖아요. 그렇죠. 뭐 일본 보면 일본을도 들 수 있죠.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전략으로 이제 20년의 장기 불황을 맞게 되는 상황이고, 중국도 이제 그런 경험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준비를 지금 중국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중국은 내수를 자꾸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외부의 입김을 좀 덜 받기 위해서 내수를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중국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시대처럼 5개년 계획을 경제 계획. 예, 경제 계획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번에 2021년부터 이제 2025년의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핵심이 또 내수를 이제 키운다. 근데 내수를 이제 우리만의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이 좀 금융 개방을 통해서 또 외자를 유치하겠다라는 큰 틀의 이야기들을 계속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틀에서 이제 위안화도 계속적으로 이제 강세가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칭화 유니 기업이 이번에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망할 수는 없다. 중국 정부에서 그렇죠. 정부에 당연히 네, 투자를 하겠다. 이번에 보시면 이 중국의 그 스마트폰 회사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화웨이. 네, 맞죠. 화웨이. 화웨이 같은 경우 이제 그 서브 브랜드로 이제 아너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를 이제 화웨이는 이제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매각을 지금 중국 지역 정부에다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어제 뉴스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이 아너 브랜드를 이제 중국의 지역 이 정부에 하는 그런 액션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중국은 그런 정부가 네, 다 쥐고 흔드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국영기업 비율이 워낙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의 굴기는 단순히 한 기업이 이제 무너지게 놔둘 리는 전혀 없다라는 관점에서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해서 중국은 기술은 뒤처지더라도 계속 갈 길을 간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그 제5차 뭐죠? 그 하여튼 그 회의에서 경제공작 K. 네, 뭐 네. 이 쌍순환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골격을 보면은 어쨌건 그 중국 내부의 밸류 체인을 만들어서 부를 네. 그 골고루 자기네가 네. 다 가져가겠다. 지금은 뭐 한국에도 네. 나눠주고 뭐 독일에 나눠, 네. 미국이 가져가고 자기네는 조금만 인건비만 가져가니까 네. 이거를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반도체도 지금의 시스템이 아닌 뭔가 더 차세대 반도체에 집중을 해서 직접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도 발표했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이 워낙 그 입김이 세니까 독재하는 맞습니다. 그런 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말대로라면 우리는 되게 긴장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중국은 그럴 기술력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어떻게 시장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 중국의 어떤 그 의지를? 일단 2015년에 이제 양쯔강 메모리라는 회사가 낸드 플래시에 진출을 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내놓고 있어요, 제품을. 그만큼 이제 우리는 이제 안 돼, 중국이 뭐 되겠어. 이 장치 산업의 중에서도 반도체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이라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워낙에 이제 그 중국 정부에서 의지가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5년이 지났고 실질적으로 결과물들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뒤처질 수는 있지만 분명히 망하진 않고 계속 커갈 거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 고육지책으로 뭐 삼성이 이제 서안에다가 이제 낸드 플래시 공장을 지금 이 공장도 확대를 하고 있고, 네. 이제 SK 하이닉스도 이제 우시에다가 공장을 지금 계속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떻게 하나의 리스크를 이제 각 기업에서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향후에는 이 부분이 분명히 발목을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해서 찾는 그런 이유가 또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해외 투자가 이제 붐을 이루면서 미국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는 있지만 나스닥 투자가 지금 중국에도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에 투자할 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이런 반도체라기보다 어떤 그 5G와 네. 관련된 기술주들에게 네.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성장주. 근데 또 한편에서는 내수주. 네. 왜냐면 그 중국의 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내수주 자체가 성장주다.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어떻게 보세요? 저라면 내수주에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어쨌든 기술 그 부분은 이제 따라잡을지 안 따라잡을지 아니면 커질지 안 커질지 이제 물음표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내수 기업을 보시면 굉장히 업력이 다 오래됐죠. 그렇죠. 예, 뭐 음식료 기업도 그렇고 이런 내수 기업들을 보시면 금방 망하는 기업이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가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그걸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면서 가격으로 이제 전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 뭐
롯데그룹 특히 롯데제과나 칠성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보시면 이 무상증자나 이런 유증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막 가격이 1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주가 한 주의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이 내수의 기업들은 영속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지속력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그런데 이제 기술 개발을 이제 하다 보면 수출도 이제 많이 할 수 있을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는 내수 쪽이 좀 더 좀 끌리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원화 강세되고 달러 약세가 되다 보면은 어쨌든 수출 기업들에게는 마진이 줄어드는 상황이 네. 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네. 뭐 물론 수입 업체들은 예. 또 괜찮아지겠지만 이러한 그 달러 약세라는 그 환율 상황을 바탕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자산의 버블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디 섹터나 어느 산업에 투자를 해야 우리의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올해를 놓고 보시면 이제 코로나 충격 때문에 지수가 1450포인트까지 빠졌었죠. 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움직이고 많이 올라왔던 섹터는 언택트 관련된 섹터였고, 근데 그 언택트 관련된 섹터에서도 단순히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수혜를 보는 회사와 그다음에 패러다임이 변하는 데에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그 시간을 오히려 단축시키면서 올라온 종목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런 데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본 회사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언택트 대장이라고 하지만 언택트 시대가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이 두 회사가 그러면 이제 무너질 거냐?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 시기가 좀 더 빨렸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이제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서 코로나의 이제 해결책인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은 2차 팬데믹이 왔지만 오지 않았을 때 상황부터 또 연말에 대한 배당 관련된 이슈와 맞물리면서 자산주들이 이제 반등이 나타났던 거죠. 언택트와 자산주의 괴리가 워낙에 이제 커진 상황에서 자금이 이제 이쪽 이제 실물 쪽 이제 좀 실물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자산주들이 이제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 현재까지의 시점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 저라면 다시 성장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추가로 돈을 더 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푼다는 거는 유동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가치주로 오면서 내세운 명분이 뭐였냐면 더 이상 이제 유동성은 추가로 이제 공급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이제는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는 관점에서 이 가치주들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시 팬데믹이 오면서 분명히 이제 4분기 실적이나 내년 1분기 실적까지 좀 기업들이 주춤해질 수 있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돈을 다시 지금 푸는 관점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성장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기업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ETF가 나왔죠. BBIG라는 ETF가 나왔잖아요. 이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 네 섹터를 이제 성장 섹터로 보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ETF가 나왔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중심으로 또 바이든이 되면서 이 친환경 관련된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뭐 전기차나 수소차, 그리고 어쨌든 탄소를 없애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아무래도 촉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쪽이 아무래도 성장주라고 봤을 때 이들 쪽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언택트의 수혜를 받아서 주가 랠리가 나타났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카카오나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다시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해결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해서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좀 괴리를 벌린다라기보다는 경기 회복 사이클에 당연히 수혜를 받는 뭐 전통적인 산업들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는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대신 그래서 종목들을 그러니까 한 60%를 성장주, 40%를 가치주라고 봤을 때 이 성장주는 아까 말했던 그런 섹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40%의 가치주는 업종 대표주를 이제 좀 모아서 가져가시면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